시온스쿨의 빅탭스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빅탭스 문법을 맡은 이용재입니다. 자, 탭스 문법 정말 복잡하고 어렵죠. 하지만 탭스 문법의 해결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빅탭스 문법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여러분들을 탭스 문법 강자로 제가 반드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바로 동사의 시제입니다. 첫 강의예요. 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행위가, 동작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리고 동작의 행위가 일어난 시점이나 기간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한 방법입니다. 이 시제가 잘못됐을 경우에 의사소통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고요. 사건 현장이라든지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이 동사의 행위가 언제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탭스 문법에서도 동사의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보다 시제를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탭스에서 말하고 있는 시제란 무엇인지 그 자세한 내용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행위가 일어난 시점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의 시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동사의 시제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그 기준점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사의 행위가 특정 시점에서 일어났다고 할 때 문법적으로 부르는 말이 바로 단순 시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너 참 단순하다 그 말하고 시제에서 말하는 단순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이라는 말은 동사의 행위가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던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라는 말은요, 사실 앞에 단순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단순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동작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만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작이 특정 시점에 걸쳐서만 나타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는요, 사전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과거는 동사 뒤쪽에 d나 ed를 붙이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단순 미래는요, 동사 앞에 will을 붙여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패턴의 변화나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현재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셔야 될 것은 단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그러면 단순 현재라는 말은 첫 번째로 이해하실 것은요, 과거와 미래는 모르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직업이 뭐야? 제 직업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직업인 거잖아요. 과거에 뭐 했거나 앞으로 뭐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릭쇼라는 사람이 지금 더블린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겠죠.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now, 지금만 나타내는 시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었다면은 두 번째가 우리가 어떤 동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복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과학이나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 등을 살펴보도록 해볼 텐데, 지금 언급됐던 이런 동작들은요, 솔직히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의 시제에 두루 걸쳐 일어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4다. 그 다음에 물과 수소,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시제를 안 탄다고 하죠. 언제나 그런 거고 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이러한 의미가 느껴진다면 전반적으로 다 걸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가운데에 있는 이 현재 시제를 쓰기로 약속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느껴진다면 현재라는 시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동사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현재의 의미는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현재에 뭐 한다는 이것보다 보편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이 두 번째 내용이 시험에서 훨씬 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예문이 두 번째입니다. The Accounting Department, 회계 부서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급여를 지급합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every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반복되는 동작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거란 얘기잖아요. 보편적인 사실을 얘기한다면 현재 시제를 쓰기로 그들이 약속했지. 요래서 현재 시제를 하나 잡아가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단 여러분들 주의사항은요. 현재 시제, 단순 현재 시제를 쓸 때 제가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I나 you, 1, 2인칭이 아닌 경우는 즉 3인칭이면서 단수일 때는 동사 뒤쪽에 이렇게 s나 es를 붙이는 예외적인 패턴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시제를 고를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regularly, usually. 어떤 단어가 느껴지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보편적으로 걸쳐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법이겠죠. 이러한 단어들이 문장 속에 보였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시제, 단순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을 어느 정도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egularly, 지금까지는 정기적으로 이거만 가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정기적으로라는 것은 동사 행위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우리가 단순 현재를 쓰기로 했었지 시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주시는 게 오늘 문법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과거입니다. 간단합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의 특정 시점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이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의 경험치가 생기셨을 겁니다. 이 동사가 과거 시제가 쓰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 시간 표현법에 여러분들 눈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Last year, 작년이죠. 올해를 중심으로 작년 한 해에만 그 famous rock band, 유명한 락 밴드가 그 국가를 순회 공연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니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은 올해는 뭐 했을까요? 재작년에 뭐 했을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딱 한 해라고 하는, 작년 한 해에 걸쳐서만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요, 1964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점이 항상 현재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1964년은 과거의 한 연도에 불과한 거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도 응당, 과거 시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964년 미국의 성인들 중 대략 45%가 흡연을 하였습니다라는 얘기겠죠. 1965년에 뭐 했을까요? 미국인들이 지금은 뭐 했을까? 그거는 이 문장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의 시점에 해당되는 과거 사실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역시 여러분들은 시제를 고를 때는 이 단어들이 지금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지 내가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yesterday 너무나 뻔하겠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last year 혹은 뭐 last month 이런 단어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ago가 붙으면 항상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 쪽에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전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years ago라고 했다면 2018년이었다. 그러면은 17, 16, 15, 15년도가 되는 겁니다. 2020년도다? 그러면 19, 18, 17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고는 전해가 아니다. 단순 과거 시제를 쓸 때 나를 도와줄 만한 시간 표현법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미래예요. 또한 경험치가 쌓였습니다. 선생님,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법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 제가 미래 동사, 미래 단순 시제를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학습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will이 붙어 있다. 미래 시제구나. 빨리 어디를 찾아야 된다? 미래를 나타내주는 부분을 찾아내시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니까요. This coming Wednesday. This 하면 이번 주예요. coming 하면 다가온다, 온다는 뜻이죠. Wednesday는 수요일이에요. 아직 수요일이 안 된 거야. 근데 지금 다가오는 수요일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oming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일반적으로 미래를 뜻하는 시간 표현법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극장 가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coming soon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coming 다음에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미래의 한 시점을 가리킬 수 있구나라고 인지하시고 그때 will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점은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언제부터?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단 예외가 있습니다. 미래를 나타내주는 시간 표현법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will을 붙이지 못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으니 바로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는요, will을 절대 붙일 수 없는 예외적인 문법 규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썼다면요, if they will build a factory next year가 원래 맞는 거겠죠. will build가 맞는 거지만 if라고 하는 이 상황 안에서는 will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시간을 나타내는 뭐 when이나 before나 until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if절 이하는 will가 되게 어색하다는 것을 좀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될 거. 이 단어들을 보면서 내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지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모를 만한 단어 있을 겁니다. shortly라고 하면 짧게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이 단어가 순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미래 시제, will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will을 절대 못 쓰는 상황이 아까 if 하나밖에 안 나왔었는데 when, before, once 일단 느껴보실 거. 얘네들이 시간의 느낌을 갖고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 뭐뭐라면 조건의 상황인지 느껴지신다면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단어들 뒤에 주어 다음에 will 이런 거 쓰면 이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법은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황적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when I love you 괜찮은데 when I will love you 이런 말 안 되는 것을 자꾸 염두하고 연습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진행 시제라는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행 시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과거, 미래 앞서 배웠던 특정 시점에서 어떤 동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순 시제와 나타내고자 하는 점은 같습니다. 특정 시점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진행이란 단어가 붙게 되면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동작이 멈춰 있지 않고 뭔가 생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어릴 때도 우리가 ing 붙으면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뭐뭐 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 정말 많이 하셨었죠. 자, 공통적인 분모는 다 ing 형태의 동사를 먼저 바꿔주셔야 되고요. 현재면 현재 비동사, 과거면 과거 비동사, 미래면 will be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주시면 이게 진행형 시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요. 현재 시점, 과거의 시점, 미래 시점. 특정 시점에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점에서는 단순 시제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차별점이 있다면 동작이나 동작의 행위가 멈춰 있지 않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그 다음으로 느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직접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She is having dinner right now. now는 지금인데 right 하면요. 바로 지금. 그죠? 정말 강조하는 표현이죠. 전화했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저녁 먹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멈춰 있는 사실로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죠? 단 여러분 이게 일반 용법이라면 예외적인 특수용법이 두 가지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I'm getting married.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하셨다면 나 결혼 중에 있는데 라는 해석이 되겠죠. 근데 this fall 이번 가을에 결혼 중에 있는데 해석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이러한 시간의 표현법과 진행형이 쓰이게 되면요. 이거는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 will과 이 진행형이 비슷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장소나 시간이 정해진 경우에 미래를 쓰고 싶다면 이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석을 나 이번 가을에 결혼할 거야 정도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현재 진행형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법과 함께 왔을 때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이건 따로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I will get married this fall. I'm getting married this fall.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형용사가 나왔죠.
형용사를 진행형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녀는 오늘 친절 중이야. 이상하죠? 평소에는 안 그렇는데 오늘따라 정말 친절하다라고 하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 앞에다가 being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 형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She is being kind today. 오늘따라 좀 친절하네. 일시적으로. 근데 그냥 이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면 She is kind to everyone. 그녀는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원래 그랬던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탭스 시험에서는 얘하고 얘를 구별할 수 있을 만한 A와 B 등의 대화를 여러분들 분명히 심어 놓을 거란 얘기죠. 걔 왜 그래? 오늘따라 되게 친절하네? 그럼 이제 뒤쪽이 맞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있잖아. 원래 그 사람 성격이 막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아래쪽에 경우가 더 정답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 시 했을 때 잘 나오는 단어 currently, presently, now, 아까 뭐 right now도 있었죠? 이런 단어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지금 동작이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한 번 정도 느끼셔야지 이 진행형을 고를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과거 진행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시점에 어떤 행위가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 when I saw him, 내가 그를 보았을 때, 즉 내가 그를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멈춰 있었을까? 마네킹처럼? 아니겠죠. Writing a letter, 편지 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봤던 그 시점에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인다면 과거 진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미래 진행도 마찬가지겠죠. 미래의 특정 시점에 행위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일 것을 나타내고 싶다면 미래 진행 쓸 수 있다는 얘기죠. The bistro, bistro는 작은 술집이나 음식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음식점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비공개 파티를 열고 있을 것이다. 이런 파티라는 것이 멈춰 있는 건가요? 아니죠. 막 밴드 있고 막 누구 막 노래하고 막 그런 상황들을 강조할 때 will be host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제적인 특징입니다. 바로 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완료라는 것이 갖고 있는 뜻은 끝이에요. 뭔가 끝이 났다는 것을 완료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끝이라는 게 있으려면은 뭐가 전제적으로 깔려야 될 것 같습니까? 시작했다라는 말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시작해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기간에 걸쳐서 동작의 행위가 일어남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현재 완료를 한번 이거에 맞게 해석을 해볼게요. 현재 끝난 거예요. 그럼 시작은 언제 했을까? 과거에 했겠죠? 과거에서 현재까지 걸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때 현재 완료.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과거에 끝난 건 시작은 언제 했을까요? 더 이전에 과거에 했었겠죠. 그래서 과거부터 과거까지 기간에 걸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과거 완료. 미래 완료는 뭐가 될까요? 미래에 끝난 거죠. 미래에 끝났어. 그럼 시작은 언제 했을까? 현재 시작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도 행위가 미래에 끝난다는 느낌이 든다면 미래 완료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편해요. 아, 완료 시제라는 말을 이해하고 났더니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너무 잘 들어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방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문법을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현재 완료 몰라.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바로 이걸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이 항상 빈자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들. 오늘부터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공식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완료일 때는요. 동사의 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have, has 플러스 pp 과거분사. 과거 완료니까 had. 미래니까 will have 이런 식으로 시제를 좀 이용해서 공식을 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한번 느껴볼까요? 현재의 완료 끝났으면은 시작은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완료된 이만큼 나타낼 때 쓰는 방법을 현재 완료라고 한다. 그러면 이 예문들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Since last month, 지난달 이래로
since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의 특정 시점에 대해서 이 화살표가 요렇게 요쪽 방향으로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이래로라니까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쭉 이어와서 언제까지? 현재까지 우리 매출이 엄청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ave surged는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늘어난 과거와 현재의 기간 속에서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since를 빼버리고 그냥 last month라고 하면요. 지난달 여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 it snowed a lot. 눈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럼 지금은요? 알 수 없지. 지난달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표현과 요 표현이 다른 것은 since가 붙으면 과거에 시작했던 게 현재까지 왔다라는 거. 현재 완료. 그냥 쓰면 과거의 그 전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I have seen the play 4 times already. 나 그 연극을 벌써 4번 봤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시점이 현재인데 현재를 중심으로 영화를 4번을 봤다는 얘기는 그 전에 과거에 3번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 보통 우리가 경험 얘기할 때는 그러면 현재 완료 잘 쓰겠구나. 그 다음에 I have lost my watch. 나 시계 잊어버렸어. 요거 좀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계 잊어버린 건 분명히 과거 같거든요. 그죠? 나 시계 잊어버렸어. 잃어버린 행위를 한 건 과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나는 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치를 얘기할 때 쓸 때는 I lost my watch라고 안 합니다. I have lost my watch. 그러니까 의미가 전달하는 것이 나 과거에 얼마 전에 시계를 잃어버려서 지금은 없다라는 결과의 뉘앙스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 have already shipped the package. 제가 소포를 벌써 다 보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는 거 어떻게 했을까요? 막 보냈겠죠. 과거부터 시작했겠지. 근데 지금 와서 딱 끝난 거예요. 말 그대로 완료의 성격을 나타낼 때도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 시작이기 때문에 이 현재 완료와 자주 쓰는 이 표현법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since라는 시제가 지금 사용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all day, 하루 종일. 그 다음에 all week 하면 뭐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어쨌든 다 기간이 좀 느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주의사항 이제 late과 recently가 둘 다 최근인데 lately는 현재 완료만 쓰는 반면에 이 recently는 과거 시제도 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과거에 어떤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recently는 좀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for some time now, 당분간. 그러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까지 일정한 기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보는 순간 lately, 최근에 이걸 끝내면 안 되죠. 최근에란 얘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니까 현재 완료 시제 쓰는구나. 이 매칭의 연습이 없으면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어 아는 뜻이잖아. 이거와 현재 완료의 결합을 지금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금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과거 완료입니다. 먼저 의미를 해석해 볼까요? 과거의 행위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이전 과거에 시작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에 걸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과거 완료를 쓴다는 얘기인데 예문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Before I got married. 자, 내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시점이 과거잖아요. get이 아니라 got을 썼으니까요. I had been asked out several times. 여러 번 난 데이트 신청을 받았습니다. ask out이 데이트 신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혼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그 전에 여러 번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역시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생일을 나타내는 거 맞죠? 그러면 had been이 정답이 되겠죠. 과거 완료. 그죠? 네. 단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과거보다 그 이전 과거 시점 여기만 나타내는 것도 had pp를 사용할 수 있는 좀 예외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두 가지인 거죠.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고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 한 시점을 나타내는 것도 had pp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추후에 제가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완료 먼저 이해해 볼까요?
미래의 어떤 행위가 끝이 났다. 그럼 시작은 과거 혹은 현재에 시작한 것이 미래까지 걸쳐 일어나는 이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I will have lived in New York for 34 years. 나는 34년 동안 뉴욕에서 살게 된 것이 될 걸 언제가 되면 next year, 내년이 되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란 말이죠. 현재에서 내년이 돼버리면 34년 동안 산게 될 거란 얘기죠. 결국 어때요?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나타내는 기간이 설정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럴 때 will have pp 이런 걸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 시제의 마지막입니다. 완료 진행.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나타내는 구간은 똑같은데 여기서 진행자가 붙으면 뭐만 달라지는 겁니까? 멈춰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강조한다면 진행형이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썼던 거하고 똑같아요. 다 요 단어들 쓰는데 뒤에가 been doing, been doing, been doing. 그죠? 빈둥빈둥. 네, 그 비슷하네요. 그죠? 네. 빈둥빈둥. 그래서 이 단어들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My little sister, 제 여동생이요. 내 방문을 계속 두드렸다는 얘기죠. For 30 minutes, 30분 동안.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문 두들기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빠, 오빠 계속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동작이 움직이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죠. Until my father arrived home. 우리 아버지께서 집에, 내 아버지께 집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예요? 과거죠. 그때까지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울고 있었던 거죠. 우는 거 어때요? 동작 느껴지는 거 맞나요? 아빠 어디? 계속 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작이 움직임이 느껴지는 점에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It will have been snowing for 2 weeks tomorrow. 내일이 되면 2주 동안 눈이 오게 되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눈 오는 거 하늘을 잠깐 보시겠어요? 눈이 오는 것은 여러분 넘쳐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동작적인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면 진행형 시제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오늘부터 시제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의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법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것이 어떤 시제와 매치가 되는지를 연습만 해보신다면 시제 해결책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외워야 될 여러 가지 표현법들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중간중간에 예외적인 법칙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